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유럽 증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스타트부터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마무리 때까지, 이번 달 마무리 때까지 아마도 좋은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모두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에는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시황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심 업종, 그리고 이슈가 되는 업종,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윤정두만의 핵심 비법을 노출해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까지 함께 노출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시황 부분, 오늘도 좀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스 문제부터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최근 들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타결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유럽과 미국 쪽의 반등,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동시간대에 열리는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전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 문제 얼마만큼 진전됐는지 그리스 문제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22일 기준에서 유로 정상회담이 있었죠. 유로 정상회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의 총리가 좀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그 자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입니다. 22일 날 우리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지만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리고 23일 오늘 저녁 기준이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의 지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24일 날 재소집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일 날 EU 정상회담이 역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 이전에는 유로존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 최종 협상 기간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 시각들이 더 우세하다. 그러한 부분은 그리스 쪽에서 일단은 한 발짝 좀 물러서는 그러한 그 해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와 유로 국가 부분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경우에 어떠한 나쁜 요인과 좋은 요인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악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자꾸 이제 그 협상을 타결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단 유로존 쪽이나 IMF 쪽이나 이런 쪽에서 채권단 쪽에서 그리스에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재정 확충을 통한 증세라든가 연금 삭제 이 부분인데 자,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은 다시 자구책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마무리 짓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금 쪽이죠. 그래서 연금 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폭의 연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이러한 긍정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 문제는 거의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 문제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것을 또 놓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또 특히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단행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추경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추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 부분 정리한 표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라는 부분은 추가 경정 예산을 주로 부르는 말인데 이거 사전적인 의미들 이런 내용들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재정 총 지출 및 예산학계 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뭐 적절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과거 추경 부분이 되겠죠. 과거 추경 그 규모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해서 뭐 2009년도에도 굉장히 큰 부분 경기 부양책이 있었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뭐 크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정 적자 규모 변화 추인데요. 지금 올해 4월 말까지 세수가 좀 덜 거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재정 적자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변화 추이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가파라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주변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추경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국내 그 GDP 대비해서 재정 흑자 규모가 OECD 발표를 놓고 본다면은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2위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MF 쪽에서 이제 연구원이 그 발표를 하나 했는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제 연구 결과 발표 내용인데 미국의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미국 무디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재정 적자, GDP 대비해서의 재정 적자 부분 35.8%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도 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건지 그 부분은 가시적으로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그에 맞는 업종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2003년 이후에 7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추경을 진행을 했는데 5차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점에서도 적절하게 조정받은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금리 인하 부분도 환율 부분에 대한 영향, 이 부분도 같이 놓고 보는 부분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찌됐건 그 1,100원이 다시 한번 살짝 이탈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러가 잠시 주춤한 그 경향의 흐름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재차 1,100원 라인 위쪽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1,100원대 위쪽의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수출주들 긍정적인 요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환율 부분의 추이도 한 번 더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화 부분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2007년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 보시면 대바닥을 찍고 돌려놨죠.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 아니죠. 엔화가 약세를 띄고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을 때 그럴 때에도 일단 시장이 붕괴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 놓여 있을 때에도 좀 다소 우려 섞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엔화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됨으로써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으로 대응을 잘해 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와 인덱스 놓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100까지 올라섰다가 기준선 100 미만으로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추세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추세 부분이 잠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화가 약세를 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현재 양쪽 완화를 단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띠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파르게 약세를 띠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약엔 기조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미국의 달러와 인덱스는 조금 더 강세를 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달러와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했을 때 상품 가격은 안정을 나타낼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이제 지수를 또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 부분을 글로벌 시장 지수 부분을 월봉으로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여드리고 선진 시장의 지금 위치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다우의 월봉 차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뭐 2007년, 2011년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저 고점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 내릴 지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월봉 기준에서는 뭐 언제 조정을 받았냐, 일본 기준에 언제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됐었냐 할 정도로 월봉은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똑같은 흐름이고요. 여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개선된 그런 국가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뭐 전혀 부담 없죠.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로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7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 그죠? 월봉 꼬리 굉장히 크게 달고 돌리는 흐름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캔들 모양 더더욱 이뻐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같이 동시간대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국가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중국 월봉 차트를 똑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이 아주 나쁜 추세 흐름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요. 한동안 우리가 4월 고점을 찍고 5월, 6월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6월 달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길게 달고 돌리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당연히 캔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캔들 기준에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좀 우려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IPO 물량이 너무 많이 출하가 되면서 지수가 저쪽 2007년도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흐름처럼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홍콩 증시도 영향을 같이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 경제 영향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 개별적인 연동성 부분은 배제를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수 흐름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피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약했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표를 놓고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2011년도 1차 목표가 겁니다. 2011년도에 사상 최대의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표 보여드릴게요. 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2015년 6월, 4월, 4월, 5월, 6월, 5월 무슨 얘기냐면 사상 최대치 고점이 전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바뀌느냐? 이제부터는 움직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일부 몰려졌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선물에서 공격적인 매수 들어온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요만큼에서 좀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2주 전, 3주 전부터는 이제 시황에서도 종목을 한 가지씩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도 언급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똑같은 종목을 언급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리고 지지난주에도 언급드리고 똑같은 종목입니다만 올해 말까지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보시면은요. 지난 20회, 그러니까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 방송에 갖고 나왔던 저 월봉 차트. 저 차트가 이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으악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의 매집이 단행이 돼 있고 또 효성그룹 자체의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있는 지주사죠. 거기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봉 차트로도 이렇게 놓고 보시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의 고점을 계속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다는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월봉이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이 흐름이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로 끝날 흐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CJ, CGV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새로운 시세가 계속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효성의
시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저녁 야간 11시에 815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서 추가적인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장중에 9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무료 교육방송을 장중에 진행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성,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선보일 종목, 그리고 세 번째 윤정두만의 비법을 말씀드리는 그 시간, 공부 시간에도 또 한 종목을, 오늘은 총 3종목을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출되는 종목군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공부하시고 무료 교육방송을 통해서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또 뚜렷하게 이슈가 된 업종, 그런 종목군들 깊게 또 파헤쳐 드리는데, 오늘은 좀 가슴 아픈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해서 그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제약업체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제약사들의 손실폭도 이번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좀 크게 나왔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에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놓고 볼 때 무조건적으로 메르스 관련 뭐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종목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종목마다 메르스 영향, 악영향을 받은 부분들의 시점이 다 천차만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도 다 달랐어요. 그러한 이유는 개별적인 그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종과 종목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뭐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업종군들 갖고 나온 거예요. 뭐 따져보면은 뭐 더 있겠죠. 뭐 제약업종 중에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일단은 메르스 관련 직간접 피해주 윤정두가 보는 시각에서 갖고 나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바닥 반등을 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메르스 부분에 있어서 또 충격을 꽝 하고 받아버리죠. 2차 충격까지 받으면서 바닥으로 밀려 떨어졌는데 그나마 좀 돌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여행주 마찬가지죠. 거기에 카지노주는 뭐 가장 최근에 엄청난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동안 잘 움직이다가 일단은 쉬어갈 구간에서 메르스 여파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줬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 극장가,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쇼박스가 좀 눌림을 받았었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 호텔 신라에 이제 투숙객 한 분이 메르스 감염되신 분이 이제 숙박을 하시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 요인 때문에 호텔 신라도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제주 호텔 폐쇄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조정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옹쿠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중국 여행객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지금 뭐 흐름이 뭐 진정 국면이다 아니면 또 확대 국면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금융시장에서 보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일단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본다라고 해석이 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서서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가장 좀 대표적이다 하는 종목군들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놓고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재료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 요인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재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은 바닥 3월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굉장히 크게 단행이 됐는데 급락이 연출이 되죠. 이틀 동안의 급락이 연출됩니다. 그 이틀 동안 급락 연출되는 이유가 메르스 부분의 여파, 메르스 부분의 여파 때문에 조정받았다가 돌리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중국 공안 쪽에서, 중국 당국에서 도박 여행 가는 그런 여행객에 대한 뭐 조사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관련 뭐 브로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련 직원들,
몇몇이 또 체포가 됐다. 이러한 내용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조정이 깊어졌는데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굉장히 크게 몰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린다면 오늘까지도 사실상 GKL이나 파라다이스의 수급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닥 반등이 뭐 5.13%뿐이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세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막 깨져 내려갈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급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부분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펀더멘탈 부분도 확인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패닉 상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부터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가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고 여기 뭐가 떴습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그래서 샛별형이 떠서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맞아버리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메리스 여파가, 그러니까 메리스가 5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5월 29일경부터 이제 시장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가 됐습니다. 크게 확대가 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항공주들 반등을 내주는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흐름이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부분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플러스 그리고 항공주들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 실적 개선폭 이러한 부분이 잠시 충격은 받았지만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도 역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하나투어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 이제는 좀 메리스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럼 기존 앞전의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재상장 이후에 아모레퍼시픽도 잘 움직임을 주다가 갑자기 메리스 불거지고 또 중국 관광객이 입국을 좀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폭이 사실상 좀 깊게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바닥 반발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에서도 긍정적인 추세 변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리오쿠첸 마찬가지죠. 리오쿠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릴 때 인터넷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바닥권에 놓여졌을 때 펀드멘털에 대한 부담 요인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면서 되돌려지는 흐름. 이 추세 부분이 다시 과거의 추세로 회귀가 된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메리스 부분에 있어서 야 바닥에서부터 돌려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단기적으로 돌려지다가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메리스 부분을 갖고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 정부에서의 뭐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게 되면은 바닥 인식을 벌써 이미 그 전에 잡아놓고 대부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펀더멘털 부분, 실적 부분, 이러한 부분의 모멘텀만 조금만 나와주면은요, 추세, 과거의 추세, 상승의 추세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지시기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메르스 관련 종목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표로.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5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저점 대비 상승률이 바닥 상승률이 이 정도. 그럼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리용쿠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기존의 누적 수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업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거기에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노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입니다. 쇼박스입니다. 미디어 플렉스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쇼박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4월 달에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요즘에 뭐 중국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 효과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의 화이브라스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3년간에 최소 6편의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쇼박스에서 영화를 지금 하나 개봉을 한 상태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 개봉될 우리나라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흥행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그리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관람객들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놓고 보시게 되면 쇼박스 일봉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이었죠? 메르스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가장 고점 찍고 꼬리 달고 위에 찍고 난 그 다음날 흐름부터 메르스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 메르스가 부각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5월 말부터 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심리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조정을 받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떠넘겨진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물량이 뺏겨지는 수급. 다시 얘기해서 앞부분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요만큼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무너져 내려올 때의 추세의 흐름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바뀐 게 없었다. 물량 뺏긴 상태 그대로 움직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중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내일도 장중 무료 방송이 있고 오늘도 야간 11시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쇼박스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그럼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린 내용, 왜 이 바닥권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편입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어느 시점에 매수 구간을 설정해야 될지 이 부분도 오늘 또 공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메르스 관련된 내용의 종목군들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쇼박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쇼박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야간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황과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비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황과 업종 부분은 조금, 이슈된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5거래일 동안요, 오늘을 제외한 5거래일 동안에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5거래일째 갭상승 이후에 눌려서 음봉이 떨어지는 흐름. 근데 종가는 전부 되돌려놨죠.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도 한 명이 아니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흐름에서 매수 강도를 위쪽으로 주게 되면서 6거래일 만에 양봉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렇게 돼서 이제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황을 좀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된 업종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추세 부분의 연장인데요. 추세 부분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앞부분 짧게 복습을 하고요. 뒷부분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 오늘은 돌파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돌파 갭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엄청난 단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로 옮겨오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추세 부분 복습부터 차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표를 놓고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매번 보시는 내용이라서 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턴 분석 어떤 거 했죠? 일본식 캔들 했죠. 그리고 지표 분석 했죠. 그리고 보조 지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에서 이평선과 저항선 지지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란 무엇이냐? 어차피 지금 뭐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추세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을 띠고 쭉 뻗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크게 한번 변곡이 나와서 꺾이게 되거나 뭐 바닥에서부터 돌리게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한 번 형성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추세 분석의 종류는요. 지지선 배웠죠. 저항선 배웠죠. 추세선 배웠죠. 이평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갭을 이제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갭이란 무엇이냐? 갭이란 무엇이냐?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인데 캔들 있죠? 캔들과 캔들의 사이 이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빈 공간도 꼬리는 다 빼는 거예요, 사실상. 꼬리는 안 보시는 거고 몸통 대 몸통의 갭. 그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시세는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됩니다. 이 갭 발생의 의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보셔야 되는데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악재가 나오면 뭐 말 그대로 점한가가 나올 수 있고 개파락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윗방향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러한 갭이 발생된 이후에는 향후 강력한 추세가 형성될 것을 예고한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갭과 돌파 갭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일반적인 갭과 돌파 갭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지선과 혹은 저항선 이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갭이 발생되면은 이 갭을 메꾸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갭이 지지선이 되든지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발생된 갭이 만약에 잘 이게 뭐 메꿔지지 않고 잘 지지가 되면은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방향성도 강화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갭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의 종류를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갭.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발생되는 갭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1% 상승하고 출발했어. 혹은 1% 하락하고 출발했어요. 갭은 갭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구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무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갭이 일단은 보통 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돌파 갭.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배울 부분이 돌파 갭입니다. 근데 급증 갭과 소멸 갭은 이 내용만 오늘 이해를 하시고 배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돌파 갭 부분은 주요한 지지선과 혹은 주요한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그 추세가 하락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 하락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요. 저항선을 갭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윗방향의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갭이 아니라 돌파 갭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보통 갭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갭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이러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갭이 발생되면서 그 저항을 뚫고 가는 흐름 혹은 이 저항선 밑에서 갭이 발생되면서 양봉으로 이 저항을 전부 감싸 안고 뚫고 가는 흐름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돌파 갭이 되고요. 이 돌파 갭은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급증 갭과 소멸 갭, 뭐 손꼴 반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보자. 오늘은 보통 갭, 돌파 갭 배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갭 어떻게 돼 있다고요? 횡보 국면 혹은 완만한 추세 국면에서 그냥 뭐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뭐 1% 혹은 2% 특히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래량에도 위르든 아래르든 뻥 떠서 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흔히 나오는 갭이고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LG 디스플레이의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조그마한 갭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그죠? 이쪽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뭐 여기서도 나오고 몸통 대 몸통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통 갭은 우리가 그냥 흔히 나오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돌파 갭입니다. 돌파 갭은 어떤 거라고요? 주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갈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 갭이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돌파 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생되면요, 시세는 어떻게 된다? 추세의 강화를 알리는 그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양봉 뽑아 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갭이 빵! 하고 발생했어요. 얼마나 세게 올라가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은, 거래량이 막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전 저항을 뚫고 가는데 거래량도 없이 뚫고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건 매물이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냥 거래가 펑펑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신뢰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에 쭉쭉 뻗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갭이 발생된 이후에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눌린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터져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면은
갭이 메꿔지기보다는 추세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랫방향입니다. 아랫방향으로 안타깝게도 동국장 같은 경우에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개파락이 그냥 팡 하고 엄청난 큰 갭이죠. 보통의 캔들보다 더 큰 그러한 돌파 갭이 나온 이후에 추세는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밀려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배울 건 사실상은 그 윗방향으로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 갭의 기준의 윗방향의 흐름인데 여기서 놓고 보시면은 이 앞전의 저항, 저 앞전의 저항, 고점 부분을 뚫어버립니다. 갭으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그 추세를 위쪽으로 쭉 끌고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된 이후의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몇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LG생활건강 그리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돌파 갭, 저항 라인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삼양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나서 추세에 이어지는 흐름. 자,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돌파 갭. 돌파 갭을 놓고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있어요. 자, 여기서 돌파 갭이 나왔으니까 이 저항 라인 못 뚫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캔들 있죠? 양봉 캔들. 여기는 좀 작습니다만 이 양봉 캔들이 뭐 이만하게 나온다든가 라고 했을 때 혹은 여기서부터 양봉 캔들이 쫙 뻗어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도 돌파 갭 이후에 양봉으로 전부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부 돌파 갭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시세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야, 이 한미약품 내가 한번 잡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종목도 잡고 싶다. 그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흘러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에 지금 검은 색깔로 막 너무 막 정신없게 줄을 건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갭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갭이 됩니다. 두 번째 갭. 그리고 여기도 갭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야, 저게 돌파 갭인지 보통 갭인지 뭔 갭인지 어떻게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보다 더 당겨드렸어요. 조금 전보다. 쭉 당겨서 일봉의 기준인데 2014년 기준까지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쫙 뻗어 올라가면서 52주 고가를 뚫고 넘어가는데 요 갭 부분 그림 그려드린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앞쪽에 2014년도에 형성됐던 이 고점 라인을 52주 고가 부분은 그냥 막 팡 하고 뚫고 간다는 거예요. 뭘로? 갭상승으로 그 전날 장대 양봉에 이어서 갭상승으로 뚫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갭도 조금 당겨갖고 보여드리면은 2013년입니다. 2013년까지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부분.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2014년도 그 저항 라인 뚫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여기에서 발생된 추가적인 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가는데 갭을 만들어버리고 뚫고 가면서 그냥 쫙 뻗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182%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셨어도 이 바닥도 필요 없어요. 갭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다. 1차적으로 돌파 갭을 또 못 보셨다. 우리가 흔히 이 두 번째 갭은 급진 갭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급진 갭을 인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못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저기 2013년도 고점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또다시 돌파 갭이라고 인상할 수 있잖아요. 돌파 갭 발생된 이후에 갭이 메꿔졌나요? 안 메꿔지죠? 그럼 여기서 편입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이외에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두 종목을 더 보여드릴 겁니다. 한 종목은 기존에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 4차례 정도 그냥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여드릴 종목은 이름을 좀 감춰놨어요. 그 종목이 핵심 종목인데 한번 놓고 보죠. 어떤 종목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보시면은요. CNS 자산관리예요. CNS 자산관리인데 우리가 이 교육용으로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갭이 직전 고점 라인들을 뚫고 갑니다. 저항선을. 예? 이 저항선.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저기 하나 나와 있는데 저항의 고점을 못 뚫지 않았느냐? 갭으로 뚫고 봉으로 더 뚫고 그 고점을 뚫고 올라버리죠.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파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파갭.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이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또 돌파갭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사실상 급진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급진갭 안 배우셨으니까 이것이 또 돌파갭이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갭이 딱 나오는 시점에 이 앞전 52주 고가를 그냥 펑 치고 올라가죠. 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캔들 배우셨고 그랜빌 통해서 이평선 배우셨고 추세 배우는 중인데 이 추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놓고 보니 야, 이러한 급등 종목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까? 뭘 어떻게 잡아요? 갭을 지금 알려드릴 갭. 쉽죠? 예? 여기 어떻게 했어요? 추가갭 나왔죠? 그럼 추가갭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상승 나와버려요. 예?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잖아요. 여기서 갭 한 번, 여기서 갭 한 번, 여기서 놓쳤다고 치면 여기선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셨을 경우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아쉽게 갭을 한번 메꾸긴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럼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기관에서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보고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중간 배당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그냥 막 무작위로 사재껴요, 지금. 무작위로. 엄청나죠? 평균 단가 지금 수준도 또 늘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간에 무료 방송 빨리 오셔야죠.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때 이 종목을 또 왜,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편입을 하고 또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그 부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예?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요. 여기죠. 이러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인데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제 벌써 3월 10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림 보여드리면서 야, 이 종목은요. 갭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내셔야 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3월 24일 날 갭 분석 교육 내용 또 말씀드리면서 수급 보여드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저러한 아까 보여드린 일봉 차트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교육을 시켜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이러한 수급 부분이 지금 누적으로 3월 24일 이후에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당연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수급 부분. 그럼 우리가 뭐뭐 배운 거예요? 수급에 대한 부분 배웠죠. 캔들에 대한 부분 배웠죠. 갭에 대한 부분도 배웠는데 갭은 좀 단순하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오늘로써 돌파갭을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돌파갭이 나오면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고 이제 이것에 대한 보강 지도는 인터넷 통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밤을 새서라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11시에 꼭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자료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최초 무료 교육방송 이후에 이러한 수급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뭐 4차례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 예? 아까처럼 올라가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말고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 종목도 여기서 돌파갭 나오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갭이 나왔죠? 그리고 그 고점 부분을 양봉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치고 올라가면서 이 고점 저항선을 다 뚫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갭이 또 나와요. 응? 근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갭이 보통 갭 아니냐? 아니에요. 돌파갭 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급진갭인데 급진갭은 아직 안 배우셨잖아.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뭘로? 앞부분을 더 당겨갖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 쫙 당기고 또 2013년도까지 쫙 당기니 여기 앞부분에 이러한 돌파갭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돌파갭이. 그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야, 이거 일봉으로 보면 너무 가파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봉으로도 한번 보셔야죠. 그 일봉 부분에서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랠리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엄청난 숨겨진 내용들이 있겠죠. 펀드멘탈이면 펀드멘탈. 그러니까 실적 재료면 실적 재료. 거기다가 숨겨진 또 재료가 있어요. 거기에 수급 부분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가 부분이 눌릴 새가 없어요. 눌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만 갖고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즘에 자주 보여드린 내용 아니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의 기준에서 우리가 아까 일봉과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과 주봉으로 놓고 볼 때, 야, 돌파갭이 나왔는데, 앞전에 보니까, 야,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이 고점까지 뚫고 갔어요. 예? 요 앞부분, 2013년도, 14년도 요 앞부분에 고점 부분까지 다 뚫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보실까요? 자,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또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야, 너무 가팔라. 이런 종목을 어떻게 이걸 편입하라는 거야? 아니죠. 월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이러한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고점을 잡고 잘라내주면은요. 그러면 벌써 하락 추세는 돌린 겁니다. 상승 추세로.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잡고 돌린다 할지라도 역시 추세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을 이제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거기에 야,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데 M&A 재료가 있습니다. M&A 재료가 있는데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 쪽에서 자본이 유치가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이 종목이 그런 상태예요. 계속해서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금 또 서두르고 있어요. 거기에 실적 개선폭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정 세력들의 매집까지 단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추세에서 어디까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쭉쭉쭉. 왜? 사상 최대치 고점 왜 못 찍겠어요? 그만큼의 내용이 있는 종목이다. 다시 역으로 백으로 돌려서 다시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돌파갭이 나왔다. 우리 돌파갭 배웠어요. 돌파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다? 앞에 보니까 한미약품 뭐 다른 종목 펑펑펑 치고 올라왔죠. 이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시세가 나왔다. 근데 여기에 한 번 또 갭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돌파갭으로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는 돌파갭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추가적인 랠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봉입니다. 이 정도의 랠리가 나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고 기본적인 재료 내용들이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아까까지만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월봉 기준 아닙니까? 올라갈 자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종목이 뭐냐고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노출해드리고 알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뜸을 들인 이유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설프게 또 아시고 접근하셨다가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갭에 대한 공부, 종목에 대한 공부 이러한 부분은 오늘 저녁 11시에 815TV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있게 교육을 해드리고요. 매일 장중에 9시부터 3시까지도 무료 교육방송을 통해서 815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갭에 대한 공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좋은 시황 내용, 그 다음에 뭐, 업종 내용, 그리고 윤정도의 비법 내용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꼭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윤정도였습니다.